네, 장이 시작했습니다. 예, 시가는 680.50이네요. 첫 봉 아래 꼬리 달리고 양봉이 났는데 두 번째 봉 보겠습니다. 두 번째 봉 양봉이고요. 세 번째 봉이 음봉으로 진행되네요. 네 번째 현물 시작봉 아래로 가는 듯 하다가 위로 갑니다. 그리고 다시 레인지 안으로 돌아와 버렸네요. 그리고 다섯 번째 봉 또 레인지에 갇힙니다. 예, 오늘 현물 시작봉 오늘 매매가 없는데 오늘 시장 굉장히 좀 뭔가 또 다시 레인지에 갇힐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예,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. 예, 대단합니다 시장. 이거는 5포인트예요. 지금 이 꼬리하고 사탕밭처럼 생긴 거 빨간색 사탕. 자, 위로 방향을 잡나요? 예. 지금 수급은 딱히 눈에 띄는 게 없는데 기간이 강하게 사고 외국인 팝니다. 지금. 수급 쪽으로는 뭔가 위다 아래라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위로 방향 잡고 위에서 버티게 되면 한번 위로 쏠 것 같은데 이게 마냥 또 진행되기 어려운 게 지금 수급이 현물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. 위로 방향을 잡죠. 그래서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. 제가 위로 탁탁하다 위로 쏘는데 현물 수급이 완전히 엇갈려 있다. 그렇다고 해서 선물 수급이 뭐 한쪽으로 뭐 쏠린 것도 아니고 뭔가 쇼스탁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그런 움직임이네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. 다시 내려옵니다. 이거 굉장히 왔다 갔다 하다 위로 방향을 잡고 한 번 더 쏘았는데 다시 내려오죠. 뭔가 사람들은 진땀을 흘리면서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하겠죠. 요 정도 볼 수도 있고요. 두 번째 출발전 요 정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 이탈했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 같고 지금 이 라인 보이고 자 단봉으로 하다가 위로 방향 잡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약간 지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근데 탁 깨지면 기술적으로 매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. 이거 30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20분이죠. 이거 요런 거요. 요런 거 매도 테크니컬로 매도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라인은 스탑은 뭐 요 정도 봐도 될 것 같아요. 기술적으로 제 전략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한다면 이 부분이 나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. 단봉으로 위로 방향 잡았는데 한번 멈춰주고 이걸 다시 빠른 속도에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지 못하고 음봉이 나고 탁 깨는 이봉이죠. 이 부분도 깼고 이 부분도 깬 봉이죠. 그래서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.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그냥 가속 라인 끊고 이탈하면 나오면 됩니다. 이 매매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여기 또 이제 아래쪽 지지선에서 또 버티고 있죠. 이런 시장 어렵습니다. 자, 이런 부분은 여기 나오죠. 나오면 청산하시면 됩니다. 그냥 숏을 여기서 매도하셨다면 자꾸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. 너무 이렇게 지지한 데서 아름답게 지지할까? 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. 그러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툭 깨지는 또 장대가 뭐가 나오면 그때 대응해도 되는 겁니다. 하지만 수급이 지금 완전히 엇갈려 있고 외국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 압력을 선물 매도 압력을 뿌린 요 시장이죠. 요거 굉장히 매도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시세는 버티고 있어요. 현물 수급 완전히 엇갈려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. 제가 기술적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죠. 이 부분 단봉으로 해서 위로 올라갔는데 여기 또 지그재그 하다가 위로 방향 잡았고 내려오다가 멈췄는데 그 부분을 깨는 이봉이 기술적으로는 오늘 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다시 또 일정 부분 내려가다 보니까 라인 끊고 이탈하면 나오면 됩니다. 사이드웨이로 또 진행되죠. 요즘 시장 뭔가요? 위로 아래로 계속 자 살짝 고점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져요. 그럼 최소한 숏은 가지고 있지 말자라는 겁니다. 그리고 확인하고 다시 빠지면 매도하면 된다. 기술적으로 계속 고점 높아지고 저점 높아집니다. 요런 시장이 무서워요. 요런 거 이렇게 속도가 약간씩 이렇게 강화되는 거 이렇게 모멘트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. 이렇게 나 이런 거 보고 매수 잡았다면 마찬가지죠. 이거 이탈하면 그냥 나오면 됩니다. 제가 제 전략은 아닌데 제가 이제 기술적인 트레이딩을 안 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좀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잠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러한 매매를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. 왜냐하면 기술적인이라는 거는 누구나 결과를 보고 끼워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아서 다만 맥점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날 시장의 맥점.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? 수급은 엇갈리고 있고 선물을 외국인 매도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매도입니다. 물론 이제 모멘텀이 줄어서 뭐 매수로 붙을 수 있는 게 아니냐. 그게 아니라 모멘텀이 줄면 더 이상 이제 매도는 청산하고 기다려보자 이거지. 모멘텀이 줄었는데 마이너스 모멘텀이 줄어들었다고 이제 난 매수할래. 뭐 이런 시그널을 줄지는 않는다는 거죠. 최근에 시장의 동향이 이렇습니다. 지금 왔다 갔다 계속. 결국 지나고 보면 그냥 제자리 걸음 한 거예요. 제자리 걸음. 자, 외국인이 살짝 좀 선물을 커버하는 모습 보이죠. 하지만 현물은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. 기관이 더 사기 시작하네요. 약간 최근에 이제 기관 드리븐 전략이라고 그러죠. 기관이 굉장히 좀 페이스가 빨라졌다.
뭐 이 정도 보입니다. 외국인은 시장이 올 때 팔고 있다, 좀 줄이고 있다. 예. 그 정도죠. 자, 일단은 두 번이 막혀서 한번 꺼놓는 겁니다. 이렇게 꺼봅니다. 이렇게 항상 선을 꺼보는 거죠. 이렇게 최대 공방 구역이었죠. 깨지기 전에 다시 요거를 툭 뚫고 올라가고 싶은 그런 시세의 마음이 있죠. 하지만 수급 엇갈린 부분에서 항상 생각해보면 장 막판이고 에너지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힌트나 기초 삼아서 자기만의 트레이딩 전략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음봉입니다. 예. 하지만 또 아래 꼬리다. 이거 피곤합니다. 이 트레이더들 되게 피곤하겠죠. 그래서 항상 제가 보면 봉 완성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. 피곤하죠. 그리고 또 결국 또 빠져내려오면 여기서 내가 이런 봉 하나 보이면 이런 막 올라갈 것 같거든요. 그리고 거래량 보세요. 예. 피곤합니다. 이런 시장. 제가 이런 시장이 많아요. 수급 엇갈리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큰 물량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딱 이렇게 변동성을 증가시켜가지고 플레이하라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예. 하지만 뭐 세력이 전체적으로 뭐 이런 그림을 완전히 뭐 설계해서 만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설계 가능해요. 예. 왜냐하면 승물이 매도가 나오고 순간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그다음 베이시스 벌어지고 비창이 나오고 뭐 이런 플레이가 있죠 보통. 예.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워낙 이제 시장에 거래 규모도 많고 탄탄하다 보니까 자기가 당할 수도 있거든요. 예. 자 다시 장막판에 또 올라오죠. 또 어제처럼 막 이렇게 가는 건가요? 알 수 없네요. 예. 외국인은 현물을 최근에 좀 팔고 있는 분위기고 기관이 계속 삽니다. 선물은 이제 팔다가 커버하네요. 예. 이 정도 시장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. 예. 오늘 시장은 이 레인지 안에 있어서 현물 시작 매매는 없었고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원래 이게 탕탕탕 이제 단봉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단봉으로 하다가 위로 딱 장대 양봉이 생겼죠. 딱 생기고 나자마자 음봉 하는데 이게 여기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딱 깨는 요 음봉 여기서 기술적으로 매도 플레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빠져내려가면 이제 라인을 긋는 거죠. 물론 여기서 뭐 가속 트렌드 라인이라는데 이게 뭐 가속 트렌드 라인을 긋기는 굉장히 애매한데 만약 이렇게 빠져내려간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. 예.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획득하는 거 중요하니까요. 이 부분은 최소한 나와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 또 지지 부진은 엄청난 공방을 하는데 이 세 개의 저점을 지지한 이 선에서 지지가 됩니다. 그리고 보면은 저점이 고점도 살짝 높아지는 가운데 아래쪽에서 약간 각도가 서면서 딱 돌파돼요. 기술적으로 두 번째 맥점인데요. 예. 이런 데서 플레이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예. 저는 지향하지는 않는다. 왜냐하면 수급도 엇갈리고 있고 선물 자체도 외국인이 팔고 있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장이 반등하다가 이 레인지 안에서 오늘 결국 레인지 안에서 끝났어요. 말씀드리면 장 시작부터 10시 사이에 형성됐던 저가와 고가 사이에서 끝났습니다. 시장 피곤한 시장이죠. 뭐 긍정적인 부분은 장 막판까지 시세가 좀 강세를 유지됐다는 부분인데 최근에 계속 외국인이 좀 팔고 있다. 이런 게 약간 좀 우려스럽고요. 언젠가는 한번 훅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이거 일별입니다. 일별. 일별 외국인 현물인데요. 지금 팔고 있죠. 이거 보이시죠?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. 거기를 기관이 받치고 있어요. 지금 극명하게 보입니다. 선물은 뭐 플레이마다 왔다 갔다 하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. 오늘은 보시면 이 검정색이 이제 시장이죠. 외국인이 선물 시장은 잠잠했어요.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 팔기 시작하니까 이제 시세가 쭉 빠졌다가 또 전저점 부분에서 지지하고 올라가는데 사실 여기서 꺾이는데 오히려 여기서 시세가 또 힘이 없어져요. 그리고 마지막에 시세보다. 그러니까 선물 시장은 오늘 시세와 일치하지 않았다. 자, 오늘 완전히 난가북이죠. 기관은 사자, 외국인은 팔자. 거기서 대척점. 결국 시장은 오전 10시에 형성된 고와 저 사이에서 그냥 끝나버렸는데 장 후반에 약간 위로 들어오는 모습은 나쁘지 않았던 생각이 듭니다. 원달러. 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한 번에 큰 조정에 빌미가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이게 오늘 음봉이긴 했는데 오늘 시세는 플러스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 번에 이렇게 탁 올라갔다가 이제 일시에 그 뭐 최근에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 증시에 영향을 주면서 셀 오프가 나올까봐 그런 게 걱정인 거죠. 딱 마주 세웠습니다. 음봉에 양봉 세 개로 이전 수준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정말 한 1,500원 찍고 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최근에. 또 오늘 시장의 움직임과 달리 프로그램은 하루 종일 매도하다가 2시 반 이후로 일단 올라왔죠. 그래서 오늘 수급과 시세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고 수급 자체도 어떤 방향성이라기보다는 10시까지의 고저 밴드 안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여러분 금이 어떠셨나요? 뭐 코스피 증시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코스닥이 많이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오늘 코스닥은 빠졌습니다. 오늘 전자가 14만 원 도달을 했고 하이닉스 74만 원. 요즘 뭐 죄송합니다 뭐 예측을 잘못해서 이러면서 삼성전자 뭐 20만 원, 하이닉스 뭐 100만 원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죠.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.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시세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뭐 오바다 뭐 이랬던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뷰를 변경하면서 막 어느 순간 시세에 맞춰가지고 뉴스를 내고 레포트를 내는 그런 부분은 항상 반복되어 왔습니다. 저는 그런 거 참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
항상 이제 산업이라는 것도 주기가 있고, 예, 시장이라는 것도 주기가 있고, 뭐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원화 약세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증시에는 또 나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이게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트리거 포인트를 넘었을 때 항상 이제 증시가 조정이 보이니까 예,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둬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데이 트레이딩 하면서 미국 달러 선물, 예, 원 달러 선물 보고 앉아 있는 건 아닌 거죠. 예, 예, 그럼 이상으로 복귀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